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전법사로서 광덕 스님이 조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한 스님의 행보가 한국불교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교육원이 출가 UCC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하고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감각적인 영상과 간결한 자막으로 스토리를 잘 풀어낸 동우 스님의 출가 수업이 수상했습니다. 정암사가 수만오탑 국보승격 1주년 기념 자작률사와 정암사의 역사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천용 스님은 가람 정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판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판화가 이철수 작가가 선종 대표 공안집 무문관을 소재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무문관 연작 51점을 비롯해 총 작품 98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되고 있는 분황사가 충혈을 올렸습니다. 한국 전통사찰 양식으로 건립 중인 분황사는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법과 포교는 지금 불교계 최대 고민거리인데요.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전법사로서 광덕 스님을 조명하고 스님의 행보를 미래불교의 이정표로 제시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도심포교를 대표하는 금화 광덕 스님. 일요일 법회를 열고 출판과 음악, 공연 등을 방편으로 포교에 매진하며 산중사찰로 대표되는 불교의 이미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이 어제 서울 법련사에서 현대불교를 개척한 성각자를 주제로 제29차 국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런 노고와 그런 피나는 정진의 그런 구도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잊지 않나 하는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부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전한 전법사로서 광덕 스님을 조명했습니다. 스님은 전법이 최상의 수행임을 강조하며 월간 불광을 창간하는 등 새로운 포교 방법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좇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불광연구원 그 설립 취지문에 보면 도심포교의 전법과 교화를 대표 들고 있는 게 이제 광덕 스님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광덕 스님은 수행의 문턱을 낮추고 전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아 새로운 불자가 유입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사부대중은 자신이 불성을 갖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전법으로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계속 전법으로 치환돼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베푼다라는 게 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전법의 개념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법 오서라고 부르는 것이 법등 오서가 되는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 놓인 불교계. 전문가들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수행 방법을 제시한 광덕 스님의 행보가 앞으로 한국 불교의 이정표라고 봤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근대 대한불교조계종의 근간을 다시 세운 청담 스님의 열반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가 모교인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열렸습니다. 경상국립대 부설 청담사상연구소는 지난 11일 진주 칠암 캠퍼스에서 청담 스님의 불교 정화와 한국 불교를 주제로 기념 학술 세미나와 특별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청담문도 대표 동광대종사와 옥천사 정멸부궁 지성스님,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담 장학금 전달식과 초중등 글짓기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동국대 김광식, 충남대 김방룡, 경상국립대 손병욱 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하고 중앙승가대 김응철, 한국교원대 박병기 교수, 동방대학원대 임병화 박사 등이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들려주는 출가 이야기, 다큐멘터리와 인터뷰, 광고에서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이 출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계종교육원이 출가 UCC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하고 공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출가 UCC 동영상 공모전에서 복령사 승가대학 동우스님이 출품한 출가 수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출가 UCC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수행자의 삶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출가 수행의 가치 전달에 유용한 콘텐츠로 공모전에는 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등 기본교육기관 스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과 단체, 제가자들이 모두 25편을 출품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동우 스님의 출가 수업은 삶의 회의를 느낀 한 청년이 거북도사의 인생 철학에 매료돼 부처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출가하는 우화 같은 설정으로 감각적인 영상과 간결한 자막을 더해 출가 스토리를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삶 속으로 이제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부처님 법 안에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이제 조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매개체가 거북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진산 스님은 출가자의 일상에 행자 스님들의 인터뷰를 더해 다큐멘터리로 표현한 출가를 고민하는 당신에게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운문사 승가대 진화 진성 스님의 리얼 출가 라이프, 이 불편한 세상과 송강사 승가대 두성 스님의 부처님은 어디에나 등 5작품이 우수상을, 복령사 승가대 여음 스님의 플래시 영상, 행복을 찾아서 등 9편이 가작에 선정됐습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승가 생활의 실상을 잘 반영한 작품에 높은 점수가 부여됐습니다. 재미있고 감각적인 영상으로 풀어낸 학인 스님들의 진솔한 출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 저 멀리 신비하게만 느껴졌던 출가와 수행자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출품작을 출가 사이트와 유튜브 교육원 채널에 공유해 출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교과목 수가 많고 방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승가대학 표준 교과목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조계종교육원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 상주교수 연찬회를 열고 기본교육기관의 표준 교과목 개편 방향과 지향점을 모색했습니다. 2013년 개편에 10년 동안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기본교육기관 표준교과 과정이 개론에 그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과, 교재를 개발하는 데 토론이 집중됐습니다. 교육원은 연찬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030년 사찰 승가대학 교과 과정과 교재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가 수만호탑 국보승격 1주년을 기념해 자장율사와 정암사의 역사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천웅 스님은 향후 가람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가 수만호탑 국보승격 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정선 하이온 호텔에서 개최된 학술 세미나는 11명의 연구자가 참가해 자장율사와 강원불교, 정암사의 역사와 사격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정선 국민뿐 아니라 국민들이 종교를 뛰어넘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아마 자장율사를 잘 조망하고 또 국보 수만호탑과 더불어 정암사의 역사 또 과거를 잘 하나 이게 발굴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로 또 새로운 하나 문명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학술 세미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도 이번 학술 세미나가 그동안 진행된 정암사 관련 문화재 조사의 분석을 통해 향후 가람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역사학자들이 관련 사료를 기반으로 자장율사와 정암사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정암사는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계기로 문화예술 활동과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역사와 문화를 조명할 계획입니다. 자장율사의 그 행적과
구도하신 그 길을 찾고 공부하는 데 매진을 해서 정암사 수마노탑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국보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미나는 총 11명의 연구자가 참가했으며 5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정암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정암사는 수마노탑 국보 승격 1주년을 계기로 의식법회 차원을 넘어 회화전, 자장율사 계산문화제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태고종이 노원구청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집행부는 어제 노원구청을 방문해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종로구청과 인천 중구청에 이어 세 번째 자비 나눔을 진행한 태고종은 이날 1,2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와 쌀 등을 보시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많은 물품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원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불교계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한국불교 발전과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인 손창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어제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를 찾아 법당을 참배하고 주지 성웅 스님의 짧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어 자리에 함께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성웅 스님과 흥국사 둘레길을 탐방했습니다. 손 회장은 공직사회에 불교를 융성하게 하자는 원을 세웠지만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웠다며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경 스님은 공불련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불교의 공익적인 역할과 한국 불교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대외협력위원 13명을 위촉했습니다.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최상원 회장은 직할교구 신도회 임원과 대외협력위원이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깊게 맺어졌다며 화합과 소통으로 신도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계사가사원 2층에 마련된 직할교구 신도회 사무처에서 개소식을 열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판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시대 대표 판화가 이철수 작가가 선종 대표 공안집 무문관을 소재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무문관 연작 51점을 비롯해 모두 98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전시회 준비에 매진 중인 이철수 작가를 이경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판 위에 작가의 오랜 고뇌와 위대한 정신이 날카로운 칼날로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목판화로 세상과 소통하며 시대의 아픔과 정신을 전하고 있는 이철수 판화가가 물질의 위력이 정신을 압도하는 시대를 화두 삼아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문답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말, 내 삶하고는 동떨어진 특별한 사람들 간의 대화, 이렇게 오해되는 것이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제가 만난 이웃 할아버지 못지않게 살갑고 편안한 선사들과의 대화를 세상과 좀 나누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철수 판화가는 지난 10여 년간 공안 48칙을 해석한 무문관을 늘 머리맡에 두며 삶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벼랑 끝을 걷는 듯 위태로운 경쟁사회의 거친 물길을 건너며 자신을 지키려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을 주제로 열리는 판화전에서는 무문관 연작 51점과 관련 작품 4점, 2011년 이후의 신작 43점 등 모두 98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좋은 분들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삶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 저만 인생에 고민이 많은 건 아닐 테니까 문문관을 통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죠.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철수 판화가는 작품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며 환경운동 실천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생태가 극단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 환경 위기,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아주 괜찮은 시사가 될 만한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제2전시장에서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광주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이 오는 20일 공개방송 바다음악회를 강화도 스페인 마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붓다회를 포함해 BTN 라디오 울림을 정기 후원하고 있는 애청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BTN 정기 후원자라면 누구든 우선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은가은, 김중현, 남승민 등 BTN 라디오의 DJ 가수들이 출연해 숨겨왔던 매력을 발산하며 K타이거즈 제로의 변현민과 태미, 걸그룹 플로리아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BTN 울림 라디오의 공개방송 바다음악회에 참여하려면 울림앱 공지사항과 유튜브 BTN 라디오 커뮤니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이 듀이카로 명칭을 바꾼 후 첫 행보로 건학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듀이카는 지난 11일 교내 반야관에서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손재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돈관스님은 한국불교 중흥과 동국발전, 듀이카 발전을 위해 건학위원회를 설립했다며 함께 정진해주길 서원했습니다. 손재현 듀이카 건학위원장은 건학위 발족을 맞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고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실 강화와 외연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천년고찰 광주 증심사가 최근 500전 부처님과 나한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기도드리는 500나한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증심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시작된 법회는 육법공양, 대중스님들의 불공에 이어 주지스님 법문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중현스님은 신도들이 당당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 길로 가기 위해 팔정도를 지키며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유재란 때 소실됐으나 1609년 복원된 증심사 500전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자 무등산의 대표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제주 지역 불교 문화의 특징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학술대회는 제주 선문화 실체규명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올 한 해 진행됐던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학술대회는 제1부 제주 불교문화의 시작과 발전, 제2부 근대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으로 나누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재열 국립제주박물관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제주 불교문화의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지역의 관광지도 여행할 수 있는 팸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8월 실시한 두근두근 템플스테이 여행 코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주 골굴사 템플스테이 여행 코스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4일 골굴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통해 선무도와 예불, 걷기, 명상 등을 체험하고 첨성대와 월정교 등 경주의 명소를 관광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팸 투어로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향후 참가자 맞춤형 지역여행 템플스테이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